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돌싱으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4월에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지방으로 은퇴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역의 생활에 꽤 익숙해졌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살게 된 결정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열정이 완전한 삶은 아니었지만 즐겁기도 하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학창 시절과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도 순조롭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큰 어머니가 제게 결혼을 권유하던데요. 강한 성격을 가진 큰 어머니는 상당히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저희 어머니까지 제 곁을 떠나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까지 했어요. 여자도 나이가 들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야 한다. 며 고리타분한 말씨로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되면 그때 생각하겠다며 대답했지만 결코 들어주지 않으셨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손이 없이 닥달하는 이 상황에 대해 무력해졌습니다. 결국 나는 선 자리에 앉게 되었다. 원래 나가지 않기로 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내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매우 교양 있고 예에 바르게 대처하며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해졌어요. 내 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규모는 작지만 탄탄한 회사였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진솔함과 매력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고 솔직히 매력을 느꼈어요. 그 후 몇 차례의 만남을 거쳐 그는 나에게 마음에 들어한다고 고백했어요. 마음에 특별한 감정이 있던 나로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큰 숙모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며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엄마도 싫어하지 않으셨는지 선물까지 해주셨어요. 우리는 결국 몇 년 후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약 3년 정도는 정말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오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 문제가 생겼어. 형이 돈을 들고 잠수 타버렸어.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던 중 외가 집을 팔고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회사가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야. 집 때문에 은행에서 2개의 대출을 받았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걱정이 들어요. 남편은 경찰에 실종 신고는 했지만 결국 아주버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나버렸어요. 아주 많은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남편과 아주버님은 이복 형제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이혼한 후 아들이 있는 집을 재건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 대한 원망을 품지 못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경찰에서는 아직도 아주버님을 찾지 못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라진 지 벌써 몇 달째인지요. 당신은 회사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야? 직원들이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되면 망신을 당할지도 몰라서 고민이에요. 형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알려주었고 은행과 마을금고도 방문해봤어요. 형을 믿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도망갔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최악의 경우 이 집트를 팔아야 할지도 모르죠. 남편이 체념한 듯이 말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이젠 정말 맥이 끊긴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이 안 된다고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세요. 결국 남편과 저는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가장 크게 싸웠던 날이었죠. 우리 부부는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다가 물건을 던지기까지 해서 결국 각자 방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수입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마음이 불안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발견한 것인데 이미 3개월째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생긴 것은 기쁜데 대놓고 좋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당신 아이가 생각했는데 기쁘지도 않아.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기다려온 아이인데 너무한 게 아니야 하고 진저리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좋아해? 당장 살 길이 막막한데 당신도 제발 정신 좀 차려. 결국 의리의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만 있지 말고 다른 일이라도 찾아보세요. 회사 일이 그렇게 되고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돈을 벌지도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세월을 낭비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화가 나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남편은 더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처럼 보이네요. 방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셔도 했어요. 저라도 나서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경단녀의 임신까지 한 저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런 사이 저와 남편이 눈만 마주치면 싸우게 되고 샤먼까지 찾아와서 저를 나물하시더라고 해요. 너희는 남편한테 힘이 되지 못할 망정 맨날 괴롭히고 잡아먹을 것처럼 분야 따지고 보면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 내가 나처럼 기술이 있었으면 왜 직장을 먹고 있겠어? 예, 시어머니는 당신의 과거 종합병원 수간호사 알았다며 자랑하여 학원에 쓰였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의 브라가 길어지니 매일 찾아와 귀에 박히도록 그 소리를 하네요. 어머님, 제가 어머니처럼 간호사 할 때도 임신 중에는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고대나 하러 갈 사람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일하러 나가라고 하셔야죠. 어떻게 뱃속에 알이 진 저한테 안 나간다고 뭐라고 하세요? 전 억울한 마음에 어머님께 소리쳤어요. 이러시 어머니는 팔팔 티셔쇼. 저는 남편과 또 싸우게 되었어요. 두 집안이 만나서 결단을 내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집에 도착한 엄마는 남편을 만나자마자 한탄하셨고 차내에 대한 실망은 지금까지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며 이 괴로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판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홀롱 말일세. 이러고도 맨날 술에 취해 살겠나? 차라리 나중에 자식들을 어떻게 보겠나 하시는데도 부끄럽다는 표정은 없었어요. 그러자 시험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하셨고 내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서 능란하다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친구나 침대 없이 이렇게 슬피 살까요? 라며 씁쓸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이 힘들고 불안할 때 누군가가 힘을 주지는 않고 이렇게 더욱 앞에서 자책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누가 내게 힘이 될 건데요? 손만 벅벅 긁어져도 누구한테 배워서 이런 모습이 됐는지 모르죠. 시애미가 있어도 남의 아이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말할 수 없는데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이라며 고요한 안타까움을 표현했고 엄마가 지금 제게 뭘 보고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방을 보세요. 저게 사람이 사는 방이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남의 달 타시는 것은 바람직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남편은 하품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엄마는 화가 나서 얼굴 끝까지 부려서 너는 내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것인가?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남편은 하품을 하며 술잔을 들이밀어 나쁜 날을 보내고 있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라? 고 물었습니다. 태극기 얼마나 중요한데 아직 태아가 엄마의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딸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며 침상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어.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지? 그렇게 9살 아이만 맡아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돈도 제대로 정리해 놓아야 아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을 텐데요. 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꼬락서니한 아들에게 딸이 엎어 기술이 부족하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요? 해결책이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니면 얘를 데리고 가야 할지도 몰라요.
엄마는 참다 말하고 싶었던 말을 속으로 쏟아내며 집안 분위기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꾸물거리며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를 열고 소주병을 꺼내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남편을 덧붙이며 정신 차리셔야 해요. 부모님을 얼마나 존중해야 하는지를 이 자리에서 소주병을 꺼내들며 알게 될 거예요. 지져라, 나는 간다. 그렇다, 그거야. 어째서 이런지,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며 엉엉 울음을 터뜨리던 중에 시어머니가 네가 우리 아들을 이래 하다니, 믿기지 않아. 타인의 아드님을 양심 없이 비방하다니, 라며 저를 확심타며 미묘한 뜻을 품었었어요. 결국 아버지와 큰아버지도 큰 싸움을 벌여 엄마와 함께 수하로 짐을 싸들고 시골로 향했어요. 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준비에 착수하고 법정에서 뵙자고 남편에게 문서를 보냈어요. 문서를 발송하기 직전에는 속으로 실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매우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었죠. 남편은 문서를 받은 즉시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더군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만나서 뭘 어찌할까? 이젠 어차피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각자 잘 살아가자고. 남편이지만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도 깊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그가 잘못했다며 사과를 했어요. 이냐,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농담해? 안 돼, 나야. 내가 조금 미친 게 아닌가 봐. 나는 이 상황을 진정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정말 잠깐만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나만 모든 잘못을 했어요. 너무 늦은 작품이 되었지만요. 사과를 하려면 저번에 부모님을 만난 시점에 그날 정신을 차리고 잘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야 했다. 어머니와 당신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당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 같아.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도 그날 당신의 행동으로 얼마나 실망했는지 안다. 일이 터진 후에 이야기하면 늦었다. 어디서든 편할 수 없다. 남편이 그랬을 줄 몰라서 정말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것은 당신이 봤듯이 더 잘 알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당신의 말대로 정신 차리게 시간을 주어줘. 무릎을 꿇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어. 원래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잘 되던 사업이 이복형 때문에 갑자기 무너져서 어렵다는 것도 이해했지만 이런 준비 중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여준 태도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다. 남편은 자기가 정말 정신을 잃어서 그랬다며 매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나도 마음이 약해졌어. 만약 당신이 진심이라면 우리 부모님의 의견도 들어보길 바란다. 부모님이 이해하신다면 나도 다시 생각할 것이고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눈물로 사과를 하자 마음이 푹 풀렸어요. 남편은 엄마가 말한 대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잘 해낼 것을 약속했어요. 결국 사회를 했고 여전히 마음속에 시어머니의 말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내 아이의 할머니가 될 분이니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은 두 분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용서를 구했어요. 재차 화해하여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직장 두 곳에 다니면서 월급을 벌기 시작했고 저는 8개월 차 임신이었어요. 출산 전 마지막 태교 여행을 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지방으로 갔어요. 운전을 못해서 기차를 타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차를 선호했어요. 자동차 여행을 즐기는 남편이었기 때문이죠.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호텔에 빨리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좋은 저수지가 있어요. 잠깐 구경하고 가요. 제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서 호텔에서 쉬고 싶었지만 이때만큼 좋은 기회가 다시 올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되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저수지의 경치는 정말 좋았어요.
잠시 바람도 쐬고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은 후에 다시 출발하려고 차에 올랐는데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가겠다며 기어를 중립으로 바꿔놓고 차를 내렸어요. 제가 차에서 내려 벨트를 매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차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놀라 돌아보니 남편이 놀라 뛰어오고 있는 걸 보았어요. 차는 더 높은 속도로 저수지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소리만 지르더라고요. 여보 좀 도와줘. 어떻게 해야 해? 차는 순식간에 물밑으로 담기 시작했고 간신히 차문을 열었지만 난리가 났고 남편이 저를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지요. 결국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몸 전체가 아파서 겨우 눈을 뜬 곳은 병원 병실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늘 엄마가 앉아 깨어나는 저를 보고 의사 선생님을 불러 나간 적이 있었죠. 의사는 정신이 돌아와서 다행이라며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었어요. 몸에 이상을 느끼고 무거운 몸을 애써 움켜본 나는 뭐가 이상해? 배가 왜 이래? 우리 아기 어떡하지?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기는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의 말에 제가 제 정신이 아닌 것처럼 엄마를 붙잡고 울부짖었죠. 그때 남편이 들어와서 정신을 차리라고 해왔어요. 미안해. 너무 부주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래도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이를 다시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예전에 간호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더 잘 돌볼 수 있다며 엄마를 위로했어요. 엄마는 제게 맡길 수는 없다며 이분이 번갈아가며 제 곁에 있으려고 했어요. 남편과 함께 출발 전에 자동차를 다시 점검했어야 했는데 바빠서 그러지 못했어요. 차에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정말 민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고를 낼 줄 알고 그런 것은 아닌데 어쩌겠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차를 타고 가야 했는데 말이죠. 텐데 쉬라며 남편을 돌본 적 있습니다. 아이가 슬프게 꾸덕했기 때문에 놀라서 집으로 데려가 눈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엄마와 장모님의 세심한 배려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어느 날 장모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파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편해져서 빨리 낮잠을 자라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아니라 착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아이의 사라진 모습이 떠올라 울다가 힘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장모님이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뜨면 베개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어요. 그때 사망을 함께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 안에 혼자 남았을 때 보험 조사원이라는 남자가 찾아왔어요. 정선아 씨 맞습니까? 자동차 저수지 사고 때문에 왔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으셨는데 그 차는 제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저한테 오셨어요? 라고 물었죠. 그분이 실은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정선아 씨께서 남편분이 수령하는 생명보험을 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저수지를 직접 방문했는데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블랙박스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생명보험은 결혼 후 남편과 같이 가입했어요. 물에 빠져서 고장나지 않았나요? 이전에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방수 처리된 것이지만 고장이 나도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했는데 녹화가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남편한테 미심쩍은 부분이 없이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화장실에 갔다가 차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제게 빨리 연락해 주세요. 보험조사원은 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실 때 특히 졸립단 것을 깨달았고 간호사였던 샤머니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어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두 사람의 행동이 모두 의심스러워져요.
맨날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오는 날이 되었어요. 남편이 준 물을 마시려다가 혹시 모를까 하는 생각에 마신 척만 하고 누워서 3일 정도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사가 검사하라고 하면 골치 아플 것 같지만 걱정 마세요. 엄마가 알아서 할 거예요. 어차피 잠이 계속 늘었으니 다른 기저질환이 있다 해도 이제 의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샤머니 말하자 남편이 오늘 양을 늘려볼까 한 거였어요. 너무 이상한 예감이 들었기에 눈을 떴어요. 샤머니 주사약을 넣으려고 하자 너무 놀라서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죽어요. 라고 소리쳤고 남편은 입을 틀어막으려 했어요. 죽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 발버둥 쳤고 그러다가 남편과 싸운 후 샤머는 주사기를 놓쳤어요. 남편이 얼마나 세게 입을 틀어막았는지 숨이 막혀서 쩔 줄 몰랐어요. 마침 엄마가 들어오시는 바람에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뭘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뭐 하세요? 그 주사기는 무슨 일인가요? 어서 누군가 와달라고 해주세요. 엄마가 문을 열고 소리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간호사들은 놀라서 경찰을 불러 시어머니와 남편을 끌어냈습니다. 주사기 안에는 치사량의 독이 들어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다음 날 보험회사 조사원이 증거를 찾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수지에서 동영상을 찍은 사람이 있었고 그 동영상 속에서 남편이 뒷면에서 차를 밀고 있어서 가만히 서 있는 것으로 보여 샤모니가 남편을 죽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이복형을 외딴 섬에 가둬놓고 실종 처리 후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보험도 샤모니가 권유해서 든 것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금을 얻기 위해 가족을 살해하려 한 행동에 대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이래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한 회사를 의도적으로 내면서 제와 이복형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 계획을 폭로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며 적발되면 가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판사 앞에서 울며 사죄하겠다는 그 가식적인 발언에 분노와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가족관계마저 모르게 되고 있다는 말도 만들었는데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마음속으로 모두 잊고자 하지만 여전히 남편과 시어머니를 구워내는 악몽에 시달리곤 합니다.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서 나오지 못했다면 그냥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는 아이가 나를 구해준 것 같은 감사함이 느껴져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아이와의 생명을 마주한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는 선한 일만 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